포트폴리오에 어떤 폰트를 써야 할까요? 디자이너라면 특히 폰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죠. 포폴에 폰트를 잘못 썼다가는 센스가 돋보이거나 혹은 들통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폰트 때문에 합격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죠. 내용은 좋았는데 이 한 끗 차이로 심사 점수가 낮아지고 결국은 불합격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었는데요. 그래서 포폴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 준비했습니다. 저는 에이전시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대기업으로 이직을 했고 IT 대기업 브랜드 디자이너로 10년 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직에서 실무와 포트폴리오 심사 그리고 면접까지 같이 겸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세리프 서체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개성이 강하지 않은 서체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설마 디자이너로 지원하는데 지금까지 폰트를 신경 쓰지 않았었나요? 그렇다면 포폴 합격 여부에도 영향을 끼치는 폰트에 대해서 정말 관광한 것입니다. 폰트 같은 경우는 포폴의 디테일적인 부분에 해당하죠. 다 아시겠지만 폰트는 정말 크게 분류하자면 세리프와 산세리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산세리프 서체를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중에서도 개성이 강하지 않은 서체를 고르는 게 좋습니다. 이전 영상들에서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이라는 것이 주관적인 영역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디자인 작업물이 담겨있는 포폴 심사도 당연히 이 주관적 의견과 개인적 취향이 반영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격률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심사자 A, B, C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A에게 100점을 받았고 B와 C에게는 각각 70점, 50점을 받는다면 총점 220점이 되겠죠? 반면에 100점은 없어도 A, B, C에게 모두 80점을 받는다면 총점 240점이 되면서 합격률이 올라갑니다. 제가 이해하기 쉽도록 점수로 설명을 드린 것이고 실제로는 포폴 심사할 때는 이런 점수 시스템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회사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고 주관적인 영역을 피해야 하고 무난해야 한다는 것이 포폴에 담겨있는 프로젝트 그러니까 디자인 작업물이 무난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포폴의 표지나 레이아웃 포폴에 쓰이는 폰트 같은 포폴 자체의 디자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주세요. 어쨌든 제가 산세리프 서체를 굳이 더 추천드리는 배경은 바로 이런 주관적인 영역에서 세리프보다는 상대적으로 개성이 약한 산세리프 서체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사자의 개인적 취향에서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세리프 서체는 업계 전반적으로 쓰이는 반면에 세리프 서체는 IT 업계에서는 잘 쓰이지 않는 추세이고 그래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범용적으로 사용되는 산세리프 서체를 더 추천드리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리프 서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산세리프 서체가 세리프 서체보다는 더 업계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기에 취향을 덜 탈 수 있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합격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사자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산세리프 서체를 더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고 심지어 세리프 서체를 사용한 지원자의 실력을 의심하는 심사자도 보았습니다. 이건 아마도 IT 업계 특성상 그런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IT 업계에서 세리프 서체를 잘 사용하지 않아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IT 회사에 지원하는데 왜 하필 세리프 서체를 사용했을까 의문이 든다고 합니다. 만약에 패션, 뷰티, F&B 계열 회사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세리프 서체를 고민 중이시라면 지원하는 회사의 디자인물이나 사이트를 한번 살펴보세요. 거기서 어떤 서체가 쓰이는지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면 그냥 산세리프 서체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산세리프 서체도 특이하고 성격 강한 폰트들이 있는데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중에서도 개성이 약한 서체를 고르라고 하고 싶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심사에서 개인적 취향을 피하기 위해서인 거죠. 요즘 무료로 배포되는 폰트들이 많은데 한글 영문 둘 다 커버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프리텐다드라는 서체를 무난하게 추천드리고 싶고요. 그러나 그 외에도 영문에서는 헬베티카나 그로데스크 이런 기본적인 서체만으로도 충분히 영문을 활용할 수가 있겠고 윤디자인이나 산돌고딕으로 국문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는 폰트들 외에도 수많은 폰트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해서 폰트를 고르면 될 것 같고 그만큼 기본적인 서체를 사용해도 포폴에 충분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니까 적절한 폰트 잘 골라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본 서체로 표지 디자인을 하면 포폴들에 묻혀서 심사자의 눈에 띄지 않고 결국은 합격률을 높이는 게 아니라 그 반대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심사자의 눈에 확 띄어야 한다는 생각에 개성 강한 폰트를 사용한 표지들을 정말 많이 봐왔습니다. 진짜 많이요.
개인적으로 어떤 서체를 사용해도 폰트 그 자체로는 점수에 크게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서체를 사용했던 간에 그것을 잘 다루기만 했다는 조건이어야 하죠. 그게 우리가 배우는 타이포그래피의 스킬이잖아요. 개성 강한 폰트를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하였다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지 못해서 극점 요인이 생기는 것입니다. 제가 영상 처음에 폰트 하나로 센스가 돋보이거나 들통난다고 말을 했었는데요. 담겨있는 프로젝트들은 좋은데 잘못된 폰트를 표지에 사용하고 그것을 또 잘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원자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 작업물은 되게 좋은데 포폴 디자인이 왜 이렇지? 이 작업물 이 사람이 한 게 맞을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거죠. 기본 서체로 무난하게 표지 디자인을 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기본 서체만으로도 정교한 레이아웃이나 과감한 크기 조절 등으로 충분히 눈에 띄고 퀄리티 높은 표지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원자들의 포폴을 오히려 한 번 더 보게 되는 거죠. 기본이 되어 있는데 그 기본을 넘어서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는 거죠. 희한찬란한 폰트로 오히려 감점 요인을 만드는 상황을 만드는 것보다는 그것이 훨씬 좋습니다. 본문 폰트에 대해서도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본문, 그러니까 포폴 내지에서 디자인 작업물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폰트인 거죠. 본문 폰트는 그러니까 내지는 내용 전달에 중점을 둬야 하겠죠. 이건 모두가 동의할 텐데 그래서 더더욱 기본 서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드리고 싶은 팁이 있다면 편집적으로 디자인이 어렵다고 하면 레이아웃도 최대한 단순화하고 폰트 크기를 결정하는 게 어렵다면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작은 크기로 디자인하는 것이 더 포폴이 보기가 좋습니다. 이런 포폴 안에서도 편집 디자인이 자신이 없다면 드리는 팁인 거고, 숙련되어 있거나 실력에 자신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잘 읽히게만, 그러니까 기본에만 충실하게 디자인해도 충분합니다. 설마 포트폴리오 내지에 엄청나고 실험적이고 특이한 레이아웃, 독특한 폰트를 선정해서 디자인하는 거라면 다시 한번 고려해보세요. 포폴에 담겨있는 디자인 작업물이 잘 보이고 설명을 할 수 있는 정보를 담는 것이 목적이지 실험적인 레이아웃과 폰트들이 작품보다 더 잘 보이면 안 되겠죠. 포폴에 담겨있는 디자인 작업물이 더 잘 보여야 되는데 디자인 작업물이 먼저 보이지 않고 그 특이하고 실험적인 레이아웃과 폰트들이 먼저 보인다면 작품들이 조금 가려지겠죠. 지금까지 포폴에 쓰면 좋은 폰트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폰트를 너무 신경 쓰지 않아도 문제겠지만 또 너무 지나치게 신경 쓰다가 실험적이고 특이한 폰트도 사용하면 좋지 않습니다. 결국 폰트와 타이포그래피는 정보 전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고 포폴 디자인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취업과 포폴에 관한 이야기 전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감사합니다.